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8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81일차입니다. 네. 오늘도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네, 2026. 네, 2026년 올해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네, 그쵸. 그래서 214페이지네요. 그쵸? 214페이지 위에서 끝에 줄 내볼게요. 레디코어 세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변화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낭비되는 시간, 실패하는 경험, 불운한 사고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전 준비를 통해 회피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관리 대상으로 여긴다. 과거 세대가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여정에 비유했다면 레디코어 세대에게 인생은 명확한 목표와 타임라인, 자원 배분, 계획과 위기 관리, 매뉴얼까지 갖춘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성향을 초월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요즘은 피도 계획하는 시대라는 유행어가 있다. 원래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MBTI 성격 유형의 인식형 P, 인식형 P조차도 이제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맛집을 가려고 해도 일주일, 한 달 전 예약이 필요하고 페스티벌이나 공연을 즐기려면 치열한 티켓팅 전쟁을 치러야 한다. 즉흥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어디서나 예약이 요구되는 예약 경제 시대가 도래하며 즉흥적 성향의 P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물며 커리어 관리나 결혼, 육아 같은 인생의 중대사는 오죽하랴. 실패 비용, 즉, 낭비되는 시간, 감정, 돈을 최소화하려는 욕구가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보편적인 생존 본능이 됐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인식형 피, 그냥 즉흥적으로 막 움직이는 상황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스타일들도 계획을 이제 세우는 레디코 세대, 세대 이 계획하는 거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레디코의 모습은 첫 번째 사전 계획, 두 번째 인생 여행, 세 번째 선제적 학습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전 계획을 미리 세운다. 이들은 엑셀이나 노선을 통해 할 일을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수많은 예약을 관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시각화한다. 둘째, 인생 예행 연습을 통해 앞서 살아본다.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살아보는 로드맵 사고를 장착하고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주요한 이벤트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커리어와 자산 축적을 위해 선제적으로 학습한다. 취업, 이직, 창업 같은 커리어의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미리 배우며 커리어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 계획한들 인생이 뜻대로 되겠냐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레디코 세대에게 계획이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준비된 나를 지금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디코 세대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미리 세운다. 사전 계획.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 전부 스크랩해서 노션에 넣었어요. 중간고사랑 팀플 마감일까지 다 입력해놨죠. 과제, 스터디, 자격증 공부, 심지어 알바 스케줄까지요. 요즘 대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사뭇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오늘 들어야 할 강의에서부터 주간, 월간, 연간 계획까지 칸칸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독서 목록이나 운동 기록 같은 일상 기록까지 모두 한데 모여 있다. 바로 생산성 앱의 화면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이어리 꾸미기가 유행했다면 지금은 노션, 투두이스트, 크래프트 같은 생산성 앱들이 적극 활용된다. 한때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던 도구들이 이제는 일상 전반을 계획하는 도구로 진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들이 단순히 바빠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일정을 캘린더에 미리 채워 넣으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관리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이는 레디코어의 첫 번째 단계인 사전 계획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다. 삶의 계획표를 미리 채우는 사전 계획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전에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그 온라인 강의하는 것 때문에 뭘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시더라고요. 10대, 20대 초반, 막 20대들은 미리 계획을 미리 얘기해야 되지. 우리는 막 즉흥적으로 막 빠르면 그 일주일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더 점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미리미리 계획하는 거. 실제로 국내 생산성 앱 설치자 및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2분기에는 653만 명이 관련 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대학 생활 필수 앱으로 불리는 노션이 큰 인기다. 대학 생활 필수템이래요. 노션이라는 앱이 있는 거예요.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도 노션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꾸준히 관심도가 상승하며 최근 최고치를 경신했다. 노션 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핵심 시장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노션 사용이 가장 활발한 상위 20개 대학 중 한국 대학이 6곳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잘 만들어진 계획표들은 인생 비법서 혹은 인생 치트키라고 불리며 디지털 상품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는 또 플랫폼 텀블벅이에요. 클라우드 펀딩 디자이너를 위한 맞춤 텀블릿 대학 원생 올인원 템블릿 프리랜서 템블릿 우리하고 딱 맞는 거네요. 프리랜서 템블릿 등 다양한 직업군과 상황에 맞춘 계획 템블릿이 인기뒤에 판매되고 있다. 노는데도 계획이 필요해. 그렇죠? 레디코들은 이렇게 노는데도 계획이 필요하대요. 그렇죠? 레디코어의 사전 계획이 생산적인 삶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밌게 놀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험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즐거움의 순간조차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손에 넣기 힘든 시대가 됐다. 예컨대 여름철의 워터밤, 흠뻑쇼, 펜타포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인기 페스티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피케팅, 피튀기는 티켓팅이 피케팅이래요. 피케팅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가을에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일명 명당으로 알려진 인근 호텔들이 빠르게 예약되며 백화점 3사의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 역시 사전 예약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놓치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희소성 때문에 레디코어 세대에게는 단순한 놀거리가 아니라 미리 잘 준비해야 하는 숙제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스포츠 경기, 뮤지컬, 전시, 콘서트 등 예약 없이는 참여조차 어려운 경험, 소비 문화가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프로야구 티켓팅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1년 중 가장 대목이라는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잠실구장 LG와 두산 경기 예매 도전기를 보면 예매 시작 10분 만에 좌석 98%의 판매가 끝났다고 한다. 이에 구단들은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우선권 멤버십 제도인 선예매권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곧이어 선선예매, 선선선예매까지 몇 시간 단위로 등급이 세분화된 예매권이 등장하면서 티켓 예매 경쟁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야구장이나 갈까? 하면서 친구들과 모여 잠실로 향하던 모습은 이제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이 돼버렸다. 예약이 필수인 인기 맛집이나 팝업 스토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성공적인 경험을 누리기 위해 각종 앱을 활용해 언젠가 가볼 맛집, 전시, 공원들을 수백 개씩 미리 저장해 두기도 한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예약 관련 플랫폼들도 빠르게 진화한다. 캐치테이블, 캐치테이블은 최근 레스토랑을 넘어 팝업, 디저트, 꽃집 등 다양한 상황 기반 예약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오픈 에즈에 따르면 팝업 예약 수요 급증으로 캐치테이블의 순 이용자 수가 2025년 4월에서 7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6월 1주차에는 67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노는 것도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볼게요. 앞서 살아본다. 인생 여행을 인생 여행이 아니라 인생 예행. 레디코어의 두 번째 특징은 이른바 인생 예행이다. 이들은 인생의 주요 순간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다. 취업, 결혼, 육아, 노후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실제와 가까운 방식으로 앞당겨 겪어본다. 인생 예행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실감나는 준비 방식이자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려는 레디코어 인생관을 보여준다. 인생 예행의 첫 시작은 취업 준비에서 두드러진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면접 예행이 새로운 준비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전처럼 취업 준비생들끼리 스터디 카페에서 모여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을 상상해 했다면 오산이다. 이제는 AI 면접관과 함께 실전 같은 압박 면접을 미리 경험한다. 여기서도 AI와 AI 면접관과 같이 서로 이제 예행을 해본다는 거죠.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20대 취업 준비생 10명 중 7명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챗GPT에 미리 작성해둔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고 자, 이제 너는 까다로운 면접관이야. 내 자소서를 읽고 날카로운 질문 5개를 제안해줘. 그죠? AI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 이 같은 프롬포, 프롬프트를 입력해 AI에게 면접관 역할을 부여하는 식이다. 그러면 AI는 해당 부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면접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도 준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게도 2025년 2월 AI 모의 면접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연차, 직급
성격이 다른 6명의 AI 면접관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실전 같은 분위기에서 연습할 수 있다고 한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추임새나 어휘, 전문성은 물론이고 답변의 보완점까지 세세한 피드백을 받는다. 안전한 면접 리허설에서 마음껏 실패하며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다. 요새는 완전 대단해요. 그렇죠? AI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도 준비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결혼 준비 리스트들이 엑셀 파일로 여기저기 공유될 정도다. 나아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스드메, 스드메 예약 전에, 스드메는 이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요 예약 전에 먼저 결혼 준비를 경험해보는 웨딩 컨설팅이란 개념도 새롭게 등장했다. 전문가들이 예비 신부의 얼굴형과 체형에 맞는 드레스, 넥라인, 컬러, 소재를 추천하고 이를 실제로 미리 착용해 보며 선택지를 좁혀가는 컨설팅 서비스다. 저기 AI로 인해서 웨딩샵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한테 다 나한테 맞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드레스도 바로 딱 쫙 빼가지고 나한테 맞는 컨셉으로 쫙이죠. 나올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실제 상상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웨딩 플래너가 스드메 업체나 예식장, 신혼여행 등의 예약을 돕는다면, 웨딩 컨설팅은 진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해보고 미리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2030 여성들에게 20대와 30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결혼식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엄청나게 미리 준비를 하는 레디포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준비를 준비한다. 결혼도 임신도. 임신 준비도 예외가 아니다. 이때는 더욱 과학적인 준비법이 돋보인다. 최근 2030 여성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부터 산전 검사와 난소 나이 검사가 화제다. 유명 유튜버들이 난소 나이 검사를 받는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및 출산 시점을 앞당기거나 난자 냉동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체 데이터를 근거로 인생 로드맵에 맞는 최적의 출산 시기를 찾으려는 능동적인 준비에 가깝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위한 정부의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가임 연령을 벗어나더라도 아이를 낳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미리 난자를 냉동해 두려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거를 몇 년 전에 막 난자를 냉동해 둔다 하면서 자기가 티멜리트 되고 아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거 있죠. 티멜리트 되고 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나이가 아마 꽤 이제 들어서는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티멜트. 그 난자 냉동시켜놨다고. 티멜트 트립에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벌써 이미 이제 이렇게 살고들 계신 거예요. 이렇게 주로 35에서 40세 전문직 여성들의 수요가 높은데 이런 고급 여성 두뇌를 필요로 하는 유수의 테크 기업들이 난자 냉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내 복지 정책을 도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기 낳았는데 아기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냉동 난자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출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난자를 건강할 때 이렇게 냉동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일하고 그 뒤에 아기를 놓고 키우는 거죠. 또 며칠 전에 저희 그 딸이 영상을 또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기도 휴머노이드에서 아기 임신 여기 완전 아기의 그 어떤 몸의 어떤 온도와 이런 걸 똑같이 해가지고 임신도 대신 해주는 휴머노이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든 모든 것들이 뭔가 계획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네. 볼게요. 현재는 미혼 혹은 비혼을 고집하더라도, 비혼을 고집하더라도 나중 일은 모르기 때문에 후사를 도모하는 철저히 준비된 마인드가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전에 그 누구죠? 아빠 없어도 아기 놓는 그 또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아기 혼자 키우는 거 한참 또 방송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혼자도 그냥 키우고 싶으면 막 키우고 막 이런 거예요, 세대가. 근데 또,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왜 나는 아빠가 없어? 이제 뭐 막 이렇게 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또 미세한 어떤 상처들이 아직은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신념 체계가 없어지는 그날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신념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또 거기에 맞게끔 태어난 그 아이도 그게 또 뭐 잘 또 어,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세상이 여태 살아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죠? 볼게요. 애를 낳으면 알아서 큰다는 말도 옛말이다. 이제 출산과 육아는 하나의 거대한 인생 예행 프로젝트로 진화한다. 최근 등장한 기획 육아라는 개념이 대표적이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육아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가는 것이 실행 육아라면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 관련 서적과 강의를 통해 이유식 종류와 조리법을 익히고 대근육 발달을 돕기 위해 어떤 장난감이나 놀이 환경이 필요한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기획 육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종 검사도 늘고 있다. 발달 검사는 물론이고 아이의 타고난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기질 검사, 다각도의 평가를 제공하는 종합 심리 검사인 풀베터리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 발달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성장 문제로 병원을 찾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07년부터 영유아 검사 건강검진이 시행되면서 시기별로 아이가 100명 중에 몇 등이 해당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4살부터 맞는 성장 주사도 등장했다. 부모들은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미리 마련하며 아이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육아법을 모색하고 있다. 네. 모든 것들이 육아, 그죠? 결혼, 임신, 아이를 키우는 것에도 모든 것들이 계획을 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어, 노는 레디코어 세대들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그죠? 우리도 바뀌어야 될 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혈당 관리에 열심인 2030. 2030인데 혈당 관리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내일부터 또 이제 진도를 나가고요. 음, 1980, 2일차네요. 그렇죠? 1982일차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있고요. 3월 7일, 8일 시크릿에 초대가 많이 작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대하는데 조금 주변에 혹시 누가 또 어, 안 오시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고요. 네, 또 집중해보고 3월 22일도 집중해서 우리 또 올 한 해 성장 많이 하고 다 또 뭐 학생으로 등록해서 듣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의식.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모두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고 명상 있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